왜 옛날에는 이런 독감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 무슨 귀신이 들렸다. 그렇죠. 뭐 네. 몇백 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차트는 재앙에 가까웠던 인류의 최악의 독감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인류의 재앙이었던 이 독감을 감기 정도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경각심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악의 독감 오늘 워스트 5입니다. 1위는 거의 100년 전이에요.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이 2위, 3위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에 멕시코 신종 독감이 4위, 그리고 최근에 미국 독감이 5위입니다. 1위는 가장 먼 얘기예요.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네요. 아까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랑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1918년, 19년에 이제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미국, 유럽까지 특히 앞서 얘기했지만 전쟁하면서 더 빨리 확산된 그렇겠죠. 악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 정도가 아이고. 감염됐다고 하고요. 네. 사망자 수도 무려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게 일부는 이제 전쟁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통계가 약간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 전쟁 사망자와 감기 사망자가 겹쳐서 난리도 아니었겠네요. 사실 당시에는 네. 바이러스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존하는 네. 기술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좀 문제죠. 스페인 독감은 당시에도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2005년에 미국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 그 얼음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한 연구팀이 알래스카에 묻혀있던 옛날에 스페인 독감 걸렸던 그 시체를 발굴해낸 거예요. 그 여성의 사체에서 폐에서 네. 그 바이러스를 추출해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전 세계 유행했던 신종플루 있잖아요. 네네. 조류독감. 네. 이 조류독감의 원인 바이러스 H1N1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류독감의 원료가 스페인 독감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사자보다도 더 많은 수치가 이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을 했는데 그만큼 참 무서웠습니다. 거의 100년 전의 발생 원인을 최근에서야 그 그렇죠. 원인을 알아냈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뭐 마귀에 걸려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마녀 사냥도 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엔 더 있었죠. 18세기, 17세기 유럽에서 수천만 명 죽고 그런 것도 막 그런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 2위랑 그 3위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그 아시아 쪽에서 그 발병했어요. 그래서 네. 2위가 1957년에 발병한 아시아 독감으로 무려 200만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요. 그래서 스페인 이후 최근까지 보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거고요. 다음이 바로 그 유명한 1968년 홍콩 독감이었는데 사실 제가 유치원 언저 무렵이라 사실 이거 딱 기억하죠. 68년이면요. 그때 기억하세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왜 기억하냐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든지 나쁜 거는 홍콩 할머니, 홍콩 할배, 홍콩 귀신 뭐든지 나쁜 거 홍콩을 잡아넣었거든요. 그 당시에 왠지 바이러스가 올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나쁜 느낌이. 이미지 홍콩으로 많이 했어요. 쉽게 그때 말하면, 생긴 거군요, 다. 홍콩에서 뭐 물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약간 밀수지만 하여튼 나쁜 이미지가 그때 생겼죠. 네, 그래서 3위가 1968년에 홍콩 독감, 네. 마치 홍콩 할매 귀신이 이제 바이러스를 네. 퍼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감기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망했다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인데 네. 4위는 우리한테는 신종플루로 기억이 되는 여러분들 생생하실 거예요. 불과 4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독감인데요. 이게 멕시코 독감을 불리는 게 2009년 4월 13일에 멕시코에서 첫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 사람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이 신종플루가 잠복 기간이 하루 반에서 한 3일 정도 잠복을 거쳐서 계절성 독감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처음에 그래서 확산이 빨랐던 거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그때 보고했던 2009년 신종플루 사망자 수가 무려 1만 8,500명인데 사실 예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점점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망자 수는 줄지만 이렇게 발달된 환경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서 사실 충격이었죠. 2012년 6월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의학 전문지 랜시시라는 전문지가 네. 있는데요. 거기에 게재한 논문을 보니까 그때 4월부터 12개월 동안 신종플루 사망자 수를 집계했더니 28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28만 명이요. 네.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상황에서도 그렇죠. 게다가 네. 아프리카 포함하면 이게 57만 명.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별로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가난한 지역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뒤늦게 확인이 돼서 나중에 집계해보니 50몇 명이나 죽었더라. 이렇게 확인이 네. 된 거죠. 근데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게 그때가 TV에서도 더 난리가 났고 뭐 정말 이게 타미플루가 막 동이 나서 또 타미플루를 찾고 있다. 뭐 병원에 가서도 타미플루를 놔주지 않는다. 또 안타깝게도 유명 연예인의 자녀도 숨지는 그런 사연이 네.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신종플루 때문에 집에서 격리 조치가 됐었었는데 네. 이학년 위원께서도 네. 그 당시는 어땠었어요?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사실 이런 것도 먼저 좀 아파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저도 초기였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금방 구해줘서 병원에서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저보다 한 일주일 늦게 쫓아와서 병 걸리신 분은 네. 못 맞았어요. 타미플루 네. 없어갖고 기다리고 그래서 완전히 격리만 병원에서 격리만 시켰던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가축류 있잖아요. 네네. 강아지도 독감이 걸렸는데 강아지 독감, 네. 그때도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이거 타미플루는 로슈샤에서 만든 건데 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때 그 백신 이름이 개미플루였어요. 개미플루. 앞에 개미가 앞에 개자가 들어가서 개미. 그러니까 정말 영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상표가 개미플루였어요. 너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게 그때가 정말 생생합니다. 네. 신종플루로 인한 여러분들의 두려움, 공포를 다 그때 느끼셨을 것 같고요. 5위는 미국 독감인데 2013년 최근의 일이에요. 가장. 네, 맞습니다. 5월 1월 달에 살인 독감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뉴스가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뭐 새 정부 들어선다 그런 한 뉴스가 있어갖고. 근데 미국에서는 난리 그러니까 났어요. 미국은 난리 났었죠. 그래서 독감이 얼마나 퍼졌냐면요. 많은 학교가 정말 휴교를 했고요. 50개 주잖아요. 그중에 47주에서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뉴욕주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도였으니까요. 심각했었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놀라실 거예요. 매년 25만에서 50만 명으로 매년 사망한다라고 하고요.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독감 사망자만도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58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학용 위원님 더 특히나 아, 이거 무슨 소리 하세요? 네. 아니 조심하셔야겠어요. 걱정돼서 성격 하시는 이상한 분들 어린이네 있어요. 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감과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시작합니다. 로드맵 살펴볼까요?